자, 산업안전기사 필기 과목의 어떤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론, 산업안전기사인데, 자, 이 노란 것이 안전보건관리개요 17.9%, 재해 및 안전점검 16.3%, 무죄운동 및 보호구 18.6%, 그 다음에 산업안전심리가 5%, 약간 좀 비중이 좀 적게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과학 14.2%,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9.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16.3%, 산업안전관계법규가 2.5%, 비중이 가장 낮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거의 산업안전 기사와 좀 유사하게 출제가 됐는데, 단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산업안전 관계법규는 제외가 되는 거죠.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2.5%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는 산업안전 관계법규가 제외가 되고,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안전 기사에 나왔던 문제, 출제 문제입니다. 2021년도 출제 문제가 되겠어요.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1.15인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근로손실 일수는. 자, 이 문제는 바로 환산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한 직장에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근무할 때까지 그 근로손실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환산 강도율을 갖다 구하는 식은 강도율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환산 도수율이라는 게 있겠죠? 환산 도수율은 뭐냐? 한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재발생 건수가 환산 도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환산 도수율을 갖다 구하는 식은 10분의 도수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강도율이 1.15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15 곱하기 100 하면 이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곱하니까 115일 이 답이 되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는 환산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 강도율을 구하는 문제, 종합 재주수를 구하는 문제가 필기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환산 강도율 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2차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지 또 어려운 그런 계산 문제도 아닙니다. 안전관리론에서 계산 문제로 하면은 이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 기사예요. 기사. 안전과 인간공학이 9.6%, 정보 입력 표시가 20%, 인체 계층 및 작업 공간이 20.4%. 요 두 개가 출제 비중이 좀 20% 이상, 20%, 20.4%가 됐네요. 작업 환경 관리가 11.3%, 시스템 위험 분석이 10%, 결함수 분석법, FTA법 15%, 안전성 평가 9.2%, 각종 설비의 유지 관리 4.6%,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안전관리론도 마찬가지고 인간공학, 기계위험 방지기술 다 최근 4년간 출제 문제, 기출문제를 분석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기사도 거의 비슷하게, 자, 정보 입력 표시 21.4%, 인체 계층 및 작업 공간이 20%, 이게 비중이 높았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접수대 높이나 공원의 벤치를 설계할 때 가장 적합한 인체계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은, 은행의 접수대 높이를 아주 그 키가 작은 사람을 위주로 하게 되면은 키 큰 사람이 아주 곤란을 겪겠죠. 또 키 큰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키 작은 사람이 곤란을 느끼겠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절식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전석 의자 같은 경우에 조절이 가능하죠. 또 사무실 의자 같은 경우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있죠. 조절식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최대치 최소 치수, 키가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조종 장치의 거리, 여기 쓰겠습니다. 조종 장치의 거리, 또 선반의 높이, 또 버스 및 전철의 손잡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소 치수를 이용한 설계가 되겠어요. 최대치는 문의 높이, 또 비상구의 높이, 그다음에 근의 줄, 이런 것들은 최대 치수를 이용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자, 기계위험 방지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기계안전의 개념 13.8%, 공작기계안전 17.5%. 여기서 공작기계라고 하면은 드릴, 선반, 밀링, 연삭기, 이런 거를 말하겠죠. 거기에 대한 안전 17.5%. 프레스 및 전단기에만 딱 하나 14.2%. 그다음에 기타 산업용 기계가 27.9%로 가장 비중이 높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로울러기,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그다음에 아세틸렌 용접 장치,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27.9%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운반 기계 및 양중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게차, 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이러한 방지 기술이, 위험 방지 기술이 19.2%가 되겠고, 설비 진단이 7.5%, 비중이 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에서는 설비 진단이 제외되죠. 산업안전기사는 설비 진단이 7.5% 출제가 됐었는데, 산업기사에서는 설비 진단이 제외되고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좀 비슷한 분포로 19.1, 21.4, 19.5, 21.8, 18.2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로 거리가 먼 것은 보일러예요. 해지장치, 요거는 크레인에 설치하는 거죠. 크레인에 설치하는 거예요. 1번이 답이네요. 압력 방출장치, 보일러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보일러 안전장치, 고저수위 조절장치가 있죠. 요 세 개 위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화염 경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1차 시험에서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지만 2차 실기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2차 실기 시험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일러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를 4가지 쓰시오. 압력 방출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장치, 화염 경보기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는 거죠. 자, 1차, 2차 다 잘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은 전기위험 방지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 기사 전기안전 일반 19.6%, 감전재해 및 방지 대책 28.3%. 감전되게 되면은 뭐 사망재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강도가 센 재해가 감전재해죠.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다음에 전기화재 및 예방대책 19.2%, 정전기의 방지대책 13.8%, 전기설비의 방폭 19.2%.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분포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방폭구조의 종류가 아닌 거. 방폭구조의 종류. 유압 방폭구조. 유압 방폭구조는 없죠. 유압이 아니라 유입 방폭구조가 있죠. 유입 방폭구조. 그래서 유입 방폭구조의 기호는 5가 됩니다. 내압 방폭구조 있죠. D. 네, 본질안전 방폭구조 있죠. I. 본질안전 방폭구조에는 I인데 다시 두 개로 IA, IB가 있죠. 압력 방폭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구조가 있죠. 안전증 방폭구조는 기호가 2가 됩니다. 그 외에 또 몰드 방폭구조, 기호는 M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충전 방폭구조, 또 있고요. 충전 방폭구조의 기호는 Q가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1차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지만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2차 시험에서는 자, 방폭구조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4가지 쓰시오. 이걸 갖다 이렇게 쓰는 문제. 또 내압 방폭구조, 압력 방폭구조, 본질안전 방폭구조, 안전전 방폭구조 이렇게 써놓고 기호를 각각 쓰시오. 이런 식으로 또 2차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기사.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이 30.4%. 아주 그 출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안전 2.9%, 조금 이렇게 적게 출제가 됐고요. 폭발 방지 및 안전대책 19.2%, 화학설비 안전 21.7%, 화재 예방 및 소화 25.8%. 그래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화재 예방 및 소화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공정안전이 0.9% 이렇게 비슷한 분포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할 때 기상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기상폭발은 다른 말로 화학적 폭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응상폭발은 물리적 폭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기상폭발에 해당되는 것은 분진폭발 있죠. 분무폭발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또 분해폭발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가스 폭발이 되죠. 자, 수증기 폭발은 응상폭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응상폭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자, 응상폭발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수증기 폭발이 있고 또 증기 폭발 있고요. 또 고산간 전이에 의한 폭발 있습니다. 자, 또 전선 폭발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응상 폭발과 기상 폭발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의 개요 15%, 건설 공구 및 장비 3.3%, 약간 좀 비중이 적네요. 그다음에 양중기 및 해체용 기계 기구의 안전 10.4%, 건설 재해 및 안전대책 23.8%, 비중이 높습니다.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27.1%. 그래서 건설 재해 및 안전대책,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이 요 두 개가 아주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건설 구조물 공사 안전 11.7%, 운반 및 하역 작업 8.8%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는 1차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지만 특히 또 2차 시험에서도,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건설안전 기술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 공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 수 없는 거.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이 되죠. 터널 건설공사 해당이 되죠.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당이 되죠. 다리의 전체 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 40m가 아니라 최대 지간 길이가, 다리의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50m 이상인 건설공사가 제출 대상이죠. 최대 지간 거리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출제를, 안전관리로는 아주 쉽게 좀 출제가 됐어요. 1회, 2회, 3회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는 3문제, 한 회당 한 문제씩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안전보건 표지, 무죄운동, 보호구,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관리 조직, 재조사, 중대재해 정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으면서 전통적으로 이 안전관리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또 아주 쉽게 출제가 됐고 거의 80점 이상 충분히 취득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론. 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은 수험생들이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 자, 계산 문제가 시스템 신뢰도 계산, 또 발생 확률 계산, 명료도 지수, 옥스퍼드 지수 계산 해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회당 한 3문제씩 계산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해 문제로서는 시스템 위험 분석,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 또 동작 경제 원칙, 고장률, FT2, 최소 코스 구하는 거, 인간 실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 7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계위험 방지 기술도 안전관리론과 더불어서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게차 최단거리 계산 문제, 안전율 계산 문제 등등 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회당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보일러 안전장치, 이동식 크레인 안전장치, 컨베이어, 지게차, 프레스 안전장치가 아닌 거, 안전장치
이렇게 출제가 잘 되죠. 선반, 밀링, 드릴, 안전수칙. 자,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또 위험점, 양중기의 종류, 또 비파괴 시험, 지게차, 프레스, 로봇,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거, 뭐 이런 것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전기위험 방지 기술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예요. 2021년도에 거의 계산 문제가 한 8문제, 심수세동, 위험한 게 에너지 계산하는 문제, 도체구의 전위 계산, 피레기 보호 여유도 계산, 한 8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 1회당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 동작 시간, 이제 암기에서 맞추는 문제, 피레 시스템 등급, 접지 목적, 또 저압 전로의 절연 성능, 개통 접지의 종류, 정전기체 예방 대책,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 60점 이상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설비위험 방지 기술은 총 또 8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계산 문제가 가스 질량 계산, 또 연소 하한계 계산, 위험도 계산, 혼합가스 폭발 범위,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와서 1회당 3문제가량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암기에서 쓸 수 있는 문제가 특수화학 설비 계측 장치가 아닌 거, 분지 폭발 위험 장소, 화학 설비, 연소의 종류, 위험물질의 종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 7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건설안전 기술은 2021년도에 계산 문제가 딱 2문제 나왔어요. 파이프 서포트의 자구라 중 강선의 최대 허용력, 1회당 1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계산 문제는. 나머지는 다 암기해서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거푸집 통발이 조립 준사항, 가설 통로, 화물 적재, 강관 비계, 콘크리트 달설 작업 준사항, 이런 문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또 보일링 현상이 뭐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가 아닌 거, 유해오염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달비계 안전계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 기술도 좀 쉽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8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기계위험 방지 기술, 내가 점수를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 80점 이상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